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2부.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 한번 시장 하루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이번 주 챙겨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한 주 하루가 빠지네요. 하루가 빠지고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5월 1일이 휴일입니다. 휴일도 중간에 껴있으면 왠지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지금 이번에 이렇게 변동성 크고 미국 시장 조정폭 한번 이렇게 쫙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뭐 똑같습니다. 그냥 위축되면 저희 툴 봐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정리하고 이런 마인드로 그냥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뭐 물론 매크로 지표나 관련된 쪽으로도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 신경은 쓰고 체크는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말자라는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하나씩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여기다 함몰되지 말고 날씨 좋은데 또 날씨도 좀 즐기고 그렇게 일단은 5월달을 맞이해야겠다. 하지만 5월달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보통 5월달 보게 되면 저희가 셀인 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 한국어로 쓰니까 좀 그러네요. sell in May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즉 4월달 중반 때 나오는 세금, 세금 납부하고 거기다가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일단 주식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손실이 있는 종목이 있고 수익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볼 때 보통 보면은 어느 쪽을 먼저 터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손 수익하고 손실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이 좋았다 그러면은 수익을 좀 확정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세금 내려고 그런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보통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갈 때 이 채권 만기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달이 그러니까 보통 금융권들 회기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12월, 1월 이렇게 아니라 3월, 4월 넘어갈 때가 보통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는 채권 만기도 있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때도 미국에도 채권 만기가 상당히 많고 또 새로 신규 입찰도 들어올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불안감. 그러나 즉 채권이 만기가 돼서 넘기려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정리되고 그러면 채권이 그러니까 소멸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또 다른 채권들이 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쪽에서 지금 높은 금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무슨 주식을 해, 그냥 채권 지금 미국채 10년 2년짜리랑만 본다고 하더라도 5%대가 근접하고 있는데 주식 말고 채권 늘리자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을 수 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세린 메이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금리가 높을 때 아니면 금리가 높고 시장이 괜찮을 때 오히려 자금의 이동이 좀 확정짓고 넘어가고 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거의 5월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주식도 괜찮았죠. 그리고 또 채권 금리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금의 이동이 조금 빠르고 여전히 나올 자금의 이동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이겨내겠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이 괜찮겠느냐? 라는 쪽들을 많이 챙겨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4월 달이 어떤 먼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5월 달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전통적으로 지켜봐야 될 자금의 변화가 있다 라는 쪽에서 변동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5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은 계속 좀 들고 가자. 적정 현금은 들고 그러면서 흔들릴 때 정확하게 쓰고, 아니면 지금같이 시장이 좀 불안해도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주도주라고 하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 분봉 매매 이런 건 좀 약간 이제 익숙해지셨죠? 근데 이런 어떤 주도주나 아니면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 매매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 중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 적으로도 매매가 불리하다. 즉 시장이 약하고 진짜 시장 뭐 정신없이 움직일 때 진짜 매매할 게 없다. 이게 저희 트레이더스로는 가장 슬픈 사실 아닐까요? 근데
뭐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나오는 종목들 뭐 흥구석유나 이런 뭐 흥하해운이나 아니면 또 비철금속 관련주 뭐 시장 약할 때마다 움직이는 또 테마주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솔직히 저희 자금을 뭐 팍팍 움직이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나오고 있는 뭐 조선도 약했을 때 움직였고 화장품도 움직였고 뭐 어떤 소비재 쪽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섹터들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감사하게 느끼고 이걸 보면서 아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반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도 흐름들은 여전히 또 체크하고 막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현금 좀 놔둔 것들은 이런 자리 될 때마다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 많이 드리는 거 아침에 시작해서 현금 좀 있는데 뭐 해볼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공지사항으로 조금 아침에 흐름 확인하고 좀 늦게 보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항상 오늘 중으로 거래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거래 좀 움직이면서 딱 또 이제 시장을 막 주도하는 종목들 딱 3분봉 봐가시면서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그런 거 매매하셨다가 결국에는 바로 또 수익 실현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거 분봉 매매 가지고 잘 대응했다고 그래서 아유 오늘 잘했으니까 잘 갔으니까 내일까지 오버나이트 해 하면서 뭐 쭉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봉 매매로 들어갔으면 단기 매매로 들어간 건 단기 매매로 끝내자 이게 지금 저희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계속 또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금도 충분히 활용하시되 넘어갈 때는 그리고 또 오늘 끝났다 오늘 그래도 저희 기준으로 장사 잘했다 라고 해서 넘어갈 때는 현금 가지고 넘어가자. 그게 훨씬 더 지금같이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에 하락했다고 내일 또 그대로 하락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리 보고 원칙 맞춰서 매매해 가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이 안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연합인포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희 이렇게 돼서 요 밑에 것만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밀린다고 하더라도 55일선 요 자리 있죠? 이게 지금 약간 하방에서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호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올라서서 나스닥 기준은 지금 요 저항대 부분이 또 만만치 않겠죠? 16,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갔다가 또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55일선이 지지로 바뀌죠. 근데 거래가 팍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감은 있죠. 그리고 5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5월달 월말 월초입니다. 이러면 또 월말 월초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FOMC 있고 거기다가 기업 실적 발표 있고 5월 2일 또 애플 실적까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맨날 월말 월초는 뭐 이슈 많다 이벤트 많다 이런 얘기 뭐 달고 살고 있는데 뭐 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있다 보니까 살짝 부담은 되는데 솔직히 지금 하나 보게 되면 FOMC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지금요. 뭐 물가 잘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얘기 나오는 것들 뭐 지금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이 뭐 알고 있어 라고 지나갈 확률도 높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거 QT 얘기 이제 그 이만큼 했다 보니까 유동성은 계속 지금 채권을 매각하면서 나가면서 자꾸 조절했던 부분들 요거를 QT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간다. 요거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난달부터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씩 둘씩 나온다. 이런 거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QT 얘기들.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는 인하를 시작해야 되는 걸로 예상을 할 겁니다. 지금 물가를 보게 되면 이번에 PC 지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PC 코어 PC가 2.8 나왔습니다. 그 2.7 아니면 2.7대에서 살짝 밀리지 않을 거냐 생각했는데도 2.8로 나왔다. 근데 살짝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나요?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아유 걱정이야 라고 해다가 잘 보니까 잠깐만 이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향 기조가 나오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을 반영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서서히 이런 지표만 확인되게 되면 지금 2%대 후반대죠. 그래서 좀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계속 이러다가 이제 유가 낮아지고 거기다가 지금 기조적으로 부동산 가격들 또 실질금리 쭉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지표 변화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즉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 또 2%대 초반대로 떨어질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특히 금리 인하를 제가 그래도 이거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은 부채가 그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지금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돈 빌려준 거 채권 발행했고 그 채권에 대한 잊어주려고 또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오는데, 이런 쪽에서 또 채권을 물론 뭐 우리는 달러 찍어내면 돼 괜찮아 라고 할지 몰라도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자세한 걸로 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부채가 뭐 약간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게 되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부채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다 이해는 되겠죠. 얼마인지는 그들은 알 수 있어도 발표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가 모두 부채 때문에 난리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뭐 미국 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 뭐 쭈글쭈글 할 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금리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갚아야 될 이자가 무지 많습니다. 이런 거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부채 관리를 달러 강세로 해왔는데 달러 강세로 이제 부채를 좀 약간 좀 생각보다 좀 위축되게 약간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좀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 입장이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 입장이나 그리고 또 연준도 여기서 나오는 입김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할 구실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조금 안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행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변동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도 일단은 물론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시도하는데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지난번 고점대와 요 정도 라인까지 보게 되면 여기 저항, 요쪽에 대한 저항대 라인들,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여기 항상 걸려요. 예, 밑으로 쭉 내렸으니까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또 저항으로 되겠죠. 그러면 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4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2670, 여기는 미국 시장이 16,000원대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항 아니면 시도는 해도 미국 눈치만 보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상해 종합지수 박스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거를 홍콩이 먼저 보여줬죠. 박스권 돌파해서 위로 쭉 움직이는 거 거래 보세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 신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추세 전환 해간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저런 거 있잖아요. 괜히 주가가 좀 못 가는 거를 중국 때문에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핑계가 아니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중국도 이런 자리 55일선 자리에서 딱 맞춰놓고 거기서 자 됐다 하고 하다 보니까 거래 틀면서 쫙 올라가는 거, 완전히 저희 툴로 얘기하면 과학으로 움직였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홍콩도 돌아가는구나. 자금이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행과 관련된 쪽도 중국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본토가 아니라 홍콩이 먼저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만도 상대적으로 잘 지지한다. 예, 대만도 딱 보세요. 예, 어디에 또 딱 지지하고 갔습니까? 이런 때랑 똑같죠. 55일선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추세 맞추겠다 똑같습니다. 대만이 이번 시장에 약간 TSMC와 함께 AI 반도체 주도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추세 일단은 시도, 그리고 또 이제 3일선 13일선이 밑에서 크로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죠. 예, 그러면은 19,900 뭐 지금 대만 주식 증시 기준으로 큰 이변이 없이 여기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19,900. 예, 그래서 그런 쪽 보고 그러면 흔들려도 밑에 지지권은 좀 있구나 라는 쪽으로 일단은 우상향 쪽에 대한 무게 계속 갖추어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때가 기회죠. 예,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도 2640, 2670에서 약간 또 우리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의 흐름답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내려갈 때는 사자 그러면서 제가 샀던 미국 종목들 말씀드렸죠. 예, 조금 이따 체크해보고 얼마나 저희 시스템이 제리 메스탈이 과학적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사는 거 맞고, 이제 여기서 변화가 나올 텐데, 일단 외국인 또 똑같이 체크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현물은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 같다.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로 관여할 것 같다. 선물로 계속 움직임 나오면서 시장을 잡아줄 것 같다. 안쪽에서 선물 동향들 체크를 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제한적으로 나오고 현물도 매도가 제한적이고 그러면은 선물은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였던 거 여기까지 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끌어올렸던 선물이 지금 거의 이제 목에 찼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만큼 많이 비워놨었죠. 비워놨던 선물을 다시 매수하면서 선물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기조죠.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 이렇게 쭉 할 때 선물 그러니까 현물은 많이 안 늘어도 됩니다. 근데 선물이 오히려 조금씩 더 확대가 되면서 규모 면으로 보게 되면 선물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추세를 끌고 가는지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매크로 지표들 한번 쭉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네,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강합니다. 아직 추세 이탈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 정도 라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야 저희가 보통 달러 강세가 이제 꺾였구나 생각하는데 아직 안 꺾였습니다. 104.7 정도쯤 될 겁니다. 이 정도쯤이 이 정도쯤에서 꺾이는지 봐야 될 텐데 그거 안 꺾이고 또 반등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진 달러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조금 딥하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달러 엔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와 158까지 또 돌파했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원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엔저는 일본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죠? 네, 조금 뭔가 지금 그거마저도 너무 급박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좀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의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엔저 유도, 연저 유도를 통해서 엔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엔화를 확보해서 나오는 엔캐리 자금이죠. 엔캐리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엔화를 계속 매도, 그러니까 엔숏 플레이로 들어가는 거죠. 엔숏 플레이로 들어가고 달러와 같이 묶어놓고 그러면 엔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엔을 담보로 주식을 달러를 빌려가지고 또 이제 투자하는. 왜냐면 달러는 고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투자 가치가 변한다는 게 요게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해도 조금 좀 너무하긴 했습니다. 기조적으로 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극단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좋지가 않죠. 한때 저희가 요때 152엔 넘어가는 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가속화가 돼요. 일반적인 증시의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활발하게 또 엔켈이 들어오는데 요게 반대로 또 급하게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약간 시장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 조정도 서서히 받게 되면은 이것도 좋은 모습들인데 그래서 달러가 꺾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변화 앞으로는 보는데 아직은 엔저는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화도 그걸 바라보면서 편하지가 않죠. N1을 볼까요? N1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약한 엔화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원화는 강세로 가잖아요. 그만큼 엔화가 빠르게 좀 저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N과 원을 비교해도 혹시나 만약에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원화도 저평가가 가속화되는 건데 저평가보다 N과 원을 비교했을 때 원도 오히려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버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가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의 특별한 사정 쪽으로 엔화에 대한 흐름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봐야 되겠죠. 일본 여행 가기 딱 좋습니다. 한때는 10배였죠. 지금 8.5배.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15% 싸진 겁니다. 그냥 일본이 15% 세일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일본 가는 거 맞습니다. 일본 가는 거 맞는데 일본 투자 엔화 기반의 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그때 대비해서 가만 앉아 있는데도 15%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번에 엔화 자산으로 여기서 만약 반등하게 되면 나 도움이야 라고 했던 것들에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도 있겠죠 또.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나마 원화를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가치가 그렇게 확 빠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달러 대비의 원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 좀 어려웠다 싶었으면 저희도 또 1,400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뭔가 불안해 라고 했으면. 근데 일단은 여기서
더 크게 못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는 여기 이탈해야 됩니다. 1300 지난번에 60원대 여기가 이탈해서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줘야 이런 자리들 자리 잡기 시작을 해줘야 가장 변화가 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는 좀 위쪽에 놓여 있다. 이게 내려오는 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엔화도 한 풀 좀 꺾여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크로 환율 쪽에서는 달러와 엔이 조금 좀 어지럽다. 이렇게 이게 안정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끝나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받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엔화는 지금 비트코인은 일단 기대감이 너무 컸었어요. 이제 6만 달러대 근처에서 지지권 마련하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추세적인 반전 지금은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저항선 이렇게 거쳐놓고 고점 걸쳐놓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놓고 이게 쭉 내려오면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또 한 달이 짜리가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더 이어진 다음에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